안녕하세요. 라오사 차칩 박종입니다. 오늘은 중국차 입문교육 5번째 시간 녹차 소개 및 녹차 우리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 강의는 아주 처음 중국차를 접하는 이제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니까 아주 깊이까지는 이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간단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간단한 내용들만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2강 시간부터 이제 1강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이런 뭐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게 있겠지만 약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 6대 다류에서 이제 첫 번째 녹차, 불발효차인 녹차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6대 다류는 발효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이 녹차는 첫 번째 6대 다류 중에서 첫 번째 분류로서 불발효차고요. 자, 녹차의 제답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녹차를 이제 만드는 과정은 체업을 하죠. 체업을 하는데 체업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산화 방지를 위한 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찻잎은 안에 산화효소 성분이 있어서 따자마자 계속 산소랑 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산화가 일어나는데 요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로 살청이라는 과정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살청 과정을 덮는다라고 표현하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볶는다, 차를 볶는다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과정이고요. 자, 살청 과정은 3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로 차를 덮어줍니다. 차 안에 있는 산화효소가 온도에 약해서 변성이 된다고 하는데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산화효소가 찻잎을 산화시키지 못하고 찻잎을 산화시키는 어떤 그런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변성된다고 하죠. 산화효소가 이제 변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그 살청이 이루어지면 유념이라는 과정을 해주는데요. 유념은 찻잎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는 과정입니다. 자, 찻잎을 비벼서 찻잎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시켜주면은 차가 더 쉽게 우러나오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안에 아무리 겉에 이렇게 살청을 충분히 했다고 하더라도 안에 내재 물질까지는 그 높은 온도가 도달을 안 해서 안에 내재 물질이 아직도 산화효소가 살아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통해서 이 안에 내재 물질들을 바깥으로 빼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내재 물질이 나오면은 이거를 또 솥에다가 넣고 이렇게 살청을 해줍니다. TV에서 이제 살청하는 건 다 보셨을 거예요. 특히 녹차는 이 솥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두꺼운 장갑을 이렇게 많이 끼고서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안에서 잘 골고루 살청을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살청을 하고 유념을 하고 다시 살청을 하고 유념을 해서 솥 안에서 완전히 이제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찻잎의 수분이 한 5, 6% 이하가 되게끔 바짝 건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자, 첫 번째로는 찻잎의 산화효소가 완전히 변성 내지는 파괴돼서 더 이상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수분 함량이 이렇게 5, 6% 밑에까지 떨어지면은 수분 함량이 너무 낮아서 발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생물 발효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분 함량이 낮으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유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뭐 허브 잎이라든가 아니면 뭐 녹차 잎이라든가 허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허브가 이렇게 향이 좋지만 이 허브를 딱 따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딱 내면은 막 허브 향이 막 많이 나는 차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허브잎을 딱 따서 뜨거운 물 부어봤자 허브 향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은 이 찻잎의 세포벽들이 이 찻잎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러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브 같은 경우에는 건조를 시키면 건조 과정에서 이 세포벽들이 다 파괴가 되죠. 건조가 되면서요. 그런 다음에 건조가 된 거를 이렇게 딱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잘 우러나오는데 이제 건조만 해도 이렇게 찻잎이 잘 우러나오지만 차의 내재 물질이 잘 우러나오지만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손으로 비벼주면은 훨씬 더 내재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잘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차와 달리 이 녹차는 이 살청만 강한 게 아니라 유념도 되게 여러 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찻잎에 있는 내재 성분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차를 우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차가 우러나와서 차가 좀 쓰거나 떫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뭐 이런 옛날에 이제 TV 선전에서도 잠깐 나와서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녹차는 이제 두 번째 우릴 때가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데 녹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내포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차에 있는 내재 물질이 아주 강한 여러 번의 유념에서 다 내재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내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오래 많이 우러나오느냐인데 보통 녹차는 내포성이 좀 약하고 한 3번 많아봤자 한 4번 정도 우려 마시면 이제 더 이상 우러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녹차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녹차를 좀 맛있게 잘 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녹차의 종류를 보면은 중국 녹차가 생산 지역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중국의 녹차가 전체 6대 다류에서 생산량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50% 이상, 많게는 7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에다가 그 가양을 하는 차, 뭐 대표적으로는 중국말로는 모리화차라는 차가 있죠. 자스민 차라고도 하죠. 영어권에서는요. 이 모리화차 같은 차까지 전부 다 녹차의 분류로 포함시켜 준다면, 약간 광범위하게 녹차를 잡는다면 전체 중국차 생산량의 약 70% 정도가 녹차일 정도로 녹차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중국의 이제 차 생산 차후를 보면은 녹차가 거의 정말로 한 60, 70%의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녹차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생산이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녹차의 종류만 해도 100가지 이상이 되나, 이제 대표적인 녹차를 간단히만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간다면 절강성에서 나는 용정차, 이쪽이 그 상해 근방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상해 그 옆에 항주라는 도시에서 이제 용정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수성에서 병라춘이라는 아주 그 솜털이 많고 되게 유명한 녹차가 이제 병라춘이죠. 그 다음에 안희성에서 나오는 녹차가 황산모고, 똑같은 또 안희성에서 유광가편 또는 태평우계, 이런 이제 안희성에서 유명한 녹차가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신양모첨이라는 유명한 녹차가 있죠. 이건 하남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녹차고요. 이렇게 다양한 녹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녹차의 생산 절기를 보면 한국은 이제 우전이라고 해서 고구 전에 따는 차가 제일 이른 봄에 따는 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작이라고 해서 이제 고구 이후에 따는 차가, 이런 차가 일반적인데, 중국은 한국보다 더 남쪽에서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가 더 일찍 생산됩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대략 4월 5일 전후쯤이 청명절인데, 중국에서는 이 청명절 이전부터 차가 나와서 명전차라고 해서 이제 명전 때부터, 청명절 이전부터 이제 녹차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기다 티벨트란 말을 잠깐 썼는데, 커피벨트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차의 생산 지역도 이 티벨트라고 해서 어느 지구상에서 모든 곳에서 이제 차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서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는 되게 따뜻하고 비도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이어야지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제 티벨트란 지역 안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티벨트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나라예요. 중국도 강북차구라고 해서 이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차가 생산되는 곳이 이제 강북차구 쪽인데, 한국 보성 뭐 이쪽과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 중국의 그 산동성, 우리나라 바로 옆이죠. 요 산동성의 칭다오라는 도시 아시죠? 청도. 이 칭다오의 그 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중국에서 가장 북단에서 차가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보성이나 뭐 이런 쪽하고 위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쪽 지역이 이제 가장 그 차 생산 지역의 북단입니다. 물론 요즘은 점차 전부 뭐 점점 날씨가 그 더워지고 한국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 해서 현재 점점 차 생산 지역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정통적인 뭐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은 거의 이제 보성 이쪽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중국도 그 정도가 이제 계속 마지막 그 티벨트의 북단입니다. 그리고 자, 녹차를 이제 어떻게 우릴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녹차를 정통적으로 우리는 걸 보면 유리잔에다가 우려요. 중국의 이제 다해사라는 그런 국가 능력 시험이죠. 차에 관한 이제 국가 능력 시험 중에 다해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다해사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게 되는데, 실기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6대 다류를 정확하게 우리는 과정을 평가관 앞에서 직접 차를 우리면서 이렇게 실기를 보게 되는데, 이때 녹차를 우릴 때는 반드시 유리를 쓰게끔 돼 있어요. 유리잔 같은 데다가 이제 녹차를 넣고 우리는데, 요게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녹차에다 우리는 게 조금 힘들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차랑 똑같이 뭐 개완이라든가 자사오에 우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사오가 보이차를 우리는 용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몇백 년 전부터 이 중국의 강소성에 의흥해서 이 자사오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강소성과 이 보이차가 나는 운남성은 몇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어요. 처음에 자사오가 만들어질 때는 이 자사오는 보이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강소성에 의흥해서는 이제 유명한 홍차가 많이 생산되고 녹차도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자사오는 아마 녹차와 주로 홍차를 많이 우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오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사오로 그냥 녹차를 우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또 준비해야 되겠죠. 차를 우릴 때. 당나라 시대 때 이제 유구 선생님께서 다경이라는 차의 어떤 백과사전 같은 책을 집필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구 선생님께서 차를 우릴 때 어떤 물이 좋은가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로는 산속에서 나오는 산천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민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강물, 셋째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있는 운물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강물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차를 우리거나 운물물 떠서 차를 우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집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물을 좀 길어 오를 수 있다면 그렇게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 정수기 물을 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런 광천수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파니까 광천수를 좀 사다가 우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수돗물을 쓰셔서 우리겠다라고 하면은 금방 받은 수돗물은 좀 염소 냄새 때문에 차를 우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항아리나 이런 데다가 물을 담아 두셨다가 이제 우리면 그것도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준비할 때 몇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상표의 물이 괜찮다,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좋다라고 해서 조금씩 다른데, 집에 있는 어떤 정수기 물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네, 어떤 특정한 광천수라든가 사갖고 나는 어떤 물로 마시니까 좋더라, 한번 이런 찾아보는 것도 되게 즐거운 재미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비교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물에 따라서 차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이제 물이 준비됐으면 이제 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갖다가 자사오 같은 걸로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먼저 이 차를 우리기 전에 닭이를 먼저 뜨거운 물로 한번씩 다 예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우린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의 온도와 우리는 시간. 물론 이제 이것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닭이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몇 그램, 이제 투차량이라고 하는데 몇 그램을 넣을 것인가. 요게 이제 먼저 고려사항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내 집에 있는 닭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3에서 한 5g 정도 이제 찻잎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온도인데요. 온도는 차에 따라서 조금 이것도 다릅니다. 어떤 차는 근데 너무 높은 온도에 우리면 쓰고 떨는 맛이 좀 강하게 나와서 맛이 없는 차가 있어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좀 낮춰서 우려야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차가 이 녹차입니다. 그래서 녹차는 끓는 물, 너무 높은 온도의 물로 우리게 되면은 약간 좀 쓰고 떨 맛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그 이유가 이 찻잎이 어린 이유도 있고, 강한 재다, 그러니까 이제 살충과 유형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찻잎의 내재 성분이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로 두면 이게 한꺼번에 확 너무 세게 우러나서 차 맛이 좀 쓰거나 떫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좀 많이 낮춰서 우리는데 녹차의 등급이라든가 찻잎이 얼마나 열인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또 어떤 차는 온도를 너무 낮은 온도에서 우리게 되면은 차의 풍미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와 우리는 시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잘 우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쓰고 떨지 않은 그런 맛이 나오게 하면서도 차의 풍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우리는 시간을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이런 차는 몇 도로 우려라 너무 명확하게 막 제시하는 책도 많아요. 심지어 90도, 93도, 86도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를 제시하는 책도 있는데 굉장히 물론 중요한 참고 자료긴 하지만 매번 이게 다 모든 차에 똑같이 맞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차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또는 우롱차의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우롱차는 몇 도에서 우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녹차나 똑같은 우롱차라 하더라도 만든 사람, 제대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할 필요도 있어요. 똑같은 차지만 어떤 제달한 사람이 예를 들면 유념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온도를 적정 온도보다 조금 더 낮춰서 우리는 게 더 맞을 때도 있고 유념이 약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온도를 좀 높이거나 우리는 시간을 좀 더 적절하게 약간 길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호에다가 똑같은 무게를 넣었다 가정하고 온도를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산정한 다음에 이거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온도를 조금 높여보고 우린 시간을 좀 줄여보거나 온도를 조금 낮춰보고 우린 시간을 조금 늘려보거나 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맛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대, 표준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정답은 없다. 요걸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맛있는 게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차, 중국 녹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녹차보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잎이 좀 큰 경우가 많아요. 한국이 아까 티벨트에서 가장 북단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이 가장 추운 지역에서는 소엽종의 찻잎만이 자랄 수 있어요. 크게 중국차를 찻잎의 크기로 분류하면 소엽종, 중엽종, 대엽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잎이 클수록 추위에 약하겠죠. 그래서 한국같이 좀 추운 나라는 다 차나무가 다 소엽종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의 중엽종 내지는 대엽종을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잘 자랄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본 사례가 있었는데 제주도도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요. 제주도에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좀 한파가 이렇게 몰아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엽종이나 대엽종은 온실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랄 수 있겠지만 이런 인위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노지에서 키운다면은 좀 힘들고 대부분 한국에서 적합한 품종은 소엽종입니다. 근데 소엽종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우리는 걸 추천하는데 중국차 같은 경우는 잎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한 80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그래서 시간은 한 30여 초를 기준으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진한 차를 원한다 그러면 한 1분 정도까지.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다가 재밌게도 정답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80도를 기준으로 내가 약간 요거는 굉장히 어린 싹으로 만든 그런 조그만 또는 중국도 소엽종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소엽종이 차다 그러면은 한 70도 전후까지 내려서 한번 우려보시고 이거는 태평고개처럼 좀 큰 잎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80에서 85도 이런 식으로 온도를 조금 높여서 우리는 게 적절한 풍미를 끌어내는데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거나 떨지 않으면서 녹차는 또 적절한 풍미를 최대한 또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거를 끌어내는 그런 과정, 내가 물의 온도와 시간을 가지고 그런 연구해 보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연구해 보고 한번 시험해 보고 요 과정이 되게 재밌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녹차에 대한 되게 재밌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영화를 뭐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제 적벽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에 소교가 이제 그 적벽대전에 앞서서 그 조조를 찾아가서 차를 함께 마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차를 공부한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소교 미인계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조조가 먼저 차를 딱 받아들고 급한 마음에 빨리 전장에 나가야 되니까요.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교가 잠깐 멈추게 하죠.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먼저 탕색을 보고 차향을 맡으라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중요한 말인데, 자, 차를 먼저 잘 우린 다음에 차는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눈으로 먼저 탕색을 즐기시고 그 다음에 향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조가 거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하죠. 자, 차를 우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라고 소교한테 물어보니까 소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찻잎, 불의 세기와 시간, 물의 질, 그릇은 이제 차를 우리는 그릇이나 뭐 찻잔을 말하는 걸 텐데요.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중국어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를 가리키면서 또요 장지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장지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간단하게 중요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장지오라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쓸 것이 많고 좀 복잡하면서 굉장히 신경 쓸 것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를 우릴 때 찻잎의 선정, 그 다음에 이 불의 세기와 시간, 그 다음에 물의 질, 그러니까 물을 어떤 물을 선정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릇들을 선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신경 쓸 것이 많은 문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한번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녹차를 우리는 데 있어서 냉침도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 녹차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뜨거운 물에 우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우려도 잘 우러나는 그런 찻잎입니다. 반대로 백차 같은 경우에는 시들리게만 하고 유념을 안 한 차기 때문에 사실은 백차 같은 경우에는 이 냉침을 하면 잘 안 우러나와요. 근데 녹차는 강한 그 살청과 유념을 했기 때문에 이 냉침을 하면은 잘 우러나옵니다. 근데 이 녹차를 언제 마시느냐? 주로 이제 당연히 녹차가 처음 생산된 어떤 봄,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녹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를 자기는 여름에 뜨거운 걸 마시기 싫어서 차를 잘 안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래서 찬물을 마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다면 찬물보다는 차라리 차가운 차를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차를 안 마신다라고 하면은 그럼 차를 그냥 냉침해서 드셔보세요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정말 적합한 차가 녹차예요. 어떻게 냉침하시냐면 만약에 내가 이제 녹차 잎에다가 찬물을 붓고 바로 냉장고에 넣으셨다라고 하면은 물이 차갑기 때문에 좀 잘 빨리 안 우러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6시간에서 뭐 다음날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다음날 드셔도 괜찮고요. 내가 좀 빨리 냉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상온에 물을 붓고 밖에다가 한두 시간 정도 놔두면 충분히 우러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얼음 같은 거 좀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이제 뜨거운 거 먹기 싫어서 차 안 마신다 그러느니 이 녹차를 한번 냉침해서 드셔보세요 라고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마 꼭 중국 녹차뿐만 아니라 한국 녹차를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거 작년에 사놓은 건데 또는 뭐 2년이나 3년 전에 사놓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버리고 싶어요 라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버리시기 전에 먼저 외관으로 한번 찻잎의 상태를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대부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습한 곳에 잘못 놔두셔서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긴 게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향미를 맡아보시고 또 뜨거운 물에 한번 우리셔갖고 맛을 보신 다음에 맛있다라고 하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 찻잎이라는 게, 특히 녹차잎은 오랜 시간 되면은 약간 산화가 더 돼버리면 그러니까 공기 중에 많이 노출되면 약간 쩐내 같은 게 좀 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밀봉하고 너무 덥지 않은 곳에 이렇게 놔둔 녹차는 사실은 한 1년, 2, 3년 정도 지나도 꽤 마실만한, 잘만 보관했으면 마실만한 차가 많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차 지금이라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한번 외관도 보시고 한번 차에 우려 드셔서 맛있으면은 충분히 그냥 드셔도 괜찮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한번 녹차 이렇게 냉침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녹차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어떤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많이 추천하는 차 중에 한 가지가 녹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중국에 다양한 녹차들이 있으니까 한번 집에 있는 녹차 있으면 잘 검색해서 찾아서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